6강 재무제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업의 재정적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해서 이제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투자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등식을 이야기할 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표현을 하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 성과를 나타냅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보고서다. 즉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 동안 자본 변동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 즉 현금의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활동이라든지 투자활동이라든지 재무활동에 관련된 현금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석에는 어떤 세부 정보, 재무상태표나 과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회계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이 현금이 오가는 시점을 따라서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 회계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수익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비용은 그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 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식은 기업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현금 흐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재무 상태와 기말 재무 상태표 사이의 자산이라든지 부채, 자본의 변동은 이 단기 순이익을 매개로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의 이 변동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제표 타임라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두고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이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관의 개념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시점의 개념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가지고 인건비나 원재료 구입하게 되면 지불하겠죠. 은행을 구입하거나 또는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게 되면 제조하기 위한 판매비와 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투입이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이익이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이 일어날 거고 이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받을 로움이거나 매출에서도 받을 로움 같은 경우는 상품이나 제품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 발행의 약속음, 타인 지급의 한음, 뭐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보험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금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흘러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우리가 그 회계의 어떤 일반적인 개선 원칙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뢰성이 생명인 것은 재무회계, 목적적 합성에 더 이렇게 어프로치된 것은 관리회계다. 구분해 보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는 뭐 주주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정부가 되겠죠. 관리회계는 어떤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든지 직원들이겠죠. 자, 재무회계의 이용 목적은 이해관계자나 이해조정이 있을 거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적관리, 어떤 부서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죠, 이런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되겠죠. 재무회계의 주요 가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있다면 관리회계는 어떻게 이익을 획득할 거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이 보고 대상이 과거의 정보죠. 즉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예를 들면 12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그 성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 정보가 되겠죠. 관리회계는 이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현재나 미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고, 재무회계는 어떤 기업 회계 기준이나 어떤 즉 한계 벽규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면 이 관리회계는 경영이나 업적 관리에 공헌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측정 척도는 재무회계는 회계적 개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반면에 관리회계는 화폐, 비화폐적 개수, 즉 수량이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로 나타내게 됩니다. 정보의 성격은 재무회계는 적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고, 관리회계는 유용하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이 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달 정보가 관리 목적에 적합하려면 2월 초에 그 피드백이 돼서 2월달에 또는 3월달에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월달에 나온다면 별로 관리회계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 재무제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